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수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나는 물어봤는데 수식으로 풀면 똑같은 결과 나와요.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수식 없이 이 문제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답을 이거 골랐다 이거야. 나는 존나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어. 왜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물 채우는 문제들은 물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점점 채워야 될 면적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니네가 그냥 뭔가 구 형태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그냥 세모금컵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뿔 형태 생긴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나오면 처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점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죠 실제로. 네.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단면의 넓이가 사실상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점이라서 이걸 채우려면 물의 양이 일정하다면 점점 늦게 차게 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의 첨가율이 이렇게 점점 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걸 고른 것 같은데 이제 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립변수를 보시라고. 독립변수는 H입니다. 그냥 H라고 써있죠. 그냥 H라고 써있다는 건 사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H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리가 있냐? 아닐 리가 없는 거지. 그냥 니네가 함수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x1부터 x2까지 이렇게 간격이 같고 x3까지 이렇게 간격이 같다면 당연히 니네의 상식은 이렇게 변할 때랑 이렇게 변할 때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아니 여기서는 한 10배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해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관점을 굳이 투영시키진 않지만 그죠?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높이가 동일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채우고 있는데 높이가 동일하게 변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높이를 동일하게 변하는 걸 유지하려면 붓는 물의 양을 점점 늘려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접선의 길이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식으로 써봐도 당연히 동일한 결론을 얻습니다. 식으로 쓰실 때는 당연히 H에 관해서 쓰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넘어가고요. 57번을 보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니 이거? 아이가 얘기해볼까? 고마워. 0과 1 사이의 수는 거듭제곱할수록 값이 작아진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로 다루는 수의 영역은 0과 1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은 1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밑이 1.1인 지수함수 이런 거 본 적 별로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거듭제곱하면 뭔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실수를 좀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곡선의 치역 얘가 유의미하게 이제 색깔을 칠해놓은 곡선의 치역을 보면 0과 1 사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곡선이 어떻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말한 저 색상의 면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런 얘기고요. 그걸 더욱 확실하게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lnx가 사실상은 0과 1 사이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러면 거듭제곱할수록 아래쪽으로 붙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듭적으로 한 번 더 한 함수가 한 번 덜 한 함수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지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교차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면적가 늘어나는 거고 이게 역함수를 gx라고 하면 이렇다. 이거는 뭐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뭐 이것도 모르는 학생 있을까? 그치? 이쪽으로 접근하면 역함수의 접근인 거니까 실제로는 그죠? 예, 0부터 1까지 역함수 접근하시면 되죠. 예.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되게 좋죠. 얼마나 꿀을 빱니까 이게 지금 그죠? 예, 넘어갑니다. 58번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러하다. AN하고 BN에 관해서 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보기를 봐야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N 여기서 말하는 FN은 당연히 저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길이가 1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FN이니까 FN은 직사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의 면적에 색칠된 거 두 개 빼면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를 정적분한 거하고 같니?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구나 하는 거 알겠어요? 예. 그리고 an을 n을 1부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2분의 1로 수렴하냐? 저걸 판단하려면 an을 n에 관한 식으로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an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냥 보자마자 뭔지 알겠다는 느낌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 말은 an을 표현해 보면 얘는 사실상 뭐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무시해야 되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fn 플러스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n은 2분의 1 fn 더하기 1이잖아요. 축차대 급수죠 이거 그냥.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갈 거예요? 0으로 가겠죠. 그죠? 예. 얘는 연생 얘도 0으로 가잖아요. 얘 지금 관심 없어. 왜냐면 부분합의 관점에서 보면 K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앞에 거 남고 뒤에 거 남잖아. 그 칸 보내는 건 뒤에 거밖에 아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밖에 안 남잖아. 앞에 거는 뭐겠어요? 1이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말하는 건 식을 굳이 써보지 않아도 2분의 1 F1인 걸 알겠다고.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굳이 식을 써드리면 이걸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고 k는 1부터 n까지 해서 원래 이제 부분합을 구하는 관점이라서 그죠? 예. 얘는 순차소거니까 이 부분만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1 fn 마이너스 이제 여기 k라고 다시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fn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f1 맛이 같냐? 근데 실제로 무한대로 보내면 0 가는 건 얘만 0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2분의 f1이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었었고요. 그죠?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그러면 fx의 정적분도 사실상 어디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an의 정적분이 어디론가 가는 걸 확인했잖아요. 예. 그러면 식을 써볼까 이것도? 식 쓸 수 있잖아 이제. AN 수렴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BN은 FN이 직사각형의 면적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AN도 빼야 되고 그리고 인테그랄 n에서 n 플러스 1까지 fx dx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급수를 때린다고 하면 실제로 더하는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관점은 얘가 되겠지. 그죠? 예. FN은 뭐가 될 거냐면 FN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FN은 어차피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란 말이지. 그러면 1-2분의 1분의 2분의 1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분의 2겠죠. 그래서 얘는 2-1분의 1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얘인데 얘는 바로 가지 말고 극한 섞어서 갑시다. 어차피 1부터 계속 더하면 구간 1씩 계속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부터 n 더하기 1까지 얘를 그냥 적분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사실 잘 건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 건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분 구간의 양 끝단위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런 게 들어가는 애들을 이상적분, 그러니까 아이디얼 아닙니다. improper, 부적절한 적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상한 적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상한 적분이다라고 해서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 가시면 다룹니다. 이상 적분이라고 해서. 근데 이상 적분을 전혀 안 알려주는 게 아니죠. 어디서? 확통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시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1이다. 이걸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이니까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거고, 당연히 안 배웠지만 우리의 상식은 그냥 n까지 일단 적분을 한 다음에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급수를 처리하는 거고 똑같이. 그러니까 얘만 이제 처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부정적분이 얘니까 이걸 가봐요. 근데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어차피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낼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냥 2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앞에 있는 적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거라서 분모가 존나 커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0으로 갈 거라서,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처리하시고 계산하시면 얘가 옳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잘 건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수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n까지 하고 n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5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0은 0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fx 위의 점 t, ft에서 x축에 있는 수의 말을 b라고 하고, a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넓이가 어쩌고. 일단 식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림을 한번 어거지로 가볼까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0도 지나고 아무튼 증가하고 있으니까 대충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t, ft라는 점이 있었어요. 얘가 a냐?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t, 0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접선이 아니죠. 접선이 아니고 법선이죠. 그죠? 예. 법선의 x절편을 뭐 c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삼각형 ABC의 면적을 구할 거면 법선의 x절편이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실제 필요한 건 법선의 x절편이 아닙니다. 그냥 이 길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식을 안 쓰고 하려면 얘의 기울기가 F'T잖아요. 그죠?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T분의 1이죠. 근데 우리는 길이밖에 안 필요하니까 그냥 여기가 F'T에 해당하는 B고 여기가 1에 해당하는 B라고 봐도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의 길이가 FT니까 FT에다 F'T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가 얻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쁘지 않죠? 왜냐면 F'T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길이도 사용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 생각 정도를 그냥 머리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면적을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 그지? 삼각형 ABC의 면적은 2분의 1 F'T FT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1 날려버리고 어쩌나 갖다가 놓으면 F'T FT의 제곱이라는 식이 좌변에 뜰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식을 써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fx가 그냥 2x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얘 알면 나머지 푸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굳이 제가 계산 안 할 거고요. 됐죠? 물론 식을 써서 절편을 찾아서 길이 정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니네를 기울기 쓰는 법을 고1 때부터 존나 계속 미친듯이 가르쳤잖아. 이제 이런 짓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러고 있어야 좋을 것 같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6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를 판정을 하려면 뭔가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냥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예.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많은 수의 책들은 구분 구족과 정적분을 연결할 때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것을 선택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얘를 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일부러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한 겁니다. 그럼 쟤들은 왜 저런 짓 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 그림이 더 그리기 쉽습니다. 저처럼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을 그리는 거니까. 예. 두 번째로 학생들이 완전히 이해했어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얘를 A부터 B까지 구분 구적을 시도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n등분을 해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은 항상 친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왼쪽 끝을 기준으로 근사화 라고 써있고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근사화 라고 항상 써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텍스트 정보보다는 그래픽 정보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버리냐면 어차피 사이에 끼울 거니까 좀 더 작게 근사화나 하고 좀 더 크게 근사화를 해서 무한대를 취하면 똑같아 이 말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떠올릴 때도 단조 증가한 함수를 그려가지고 왼쪽 끝으로 근사화를 시도하면 즉 시그마가 1부터 n-1까지 돌면 실제 적분보다 작은 면적이 얻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근사화해서 시그마가 1부터 n까지 돌면 더 큰 게 얻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건 함수가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오히려 단조 감소하면 왼쪽 끝으로 근사한 게 더 넓은 면적을 갖게 되고 오른쪽 끝으로 근사한 게 더 좁은 면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함수가 적분 구간 내에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클지 누가 작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쪽은 n-1까지 한 개 적고 이쪽은 한 개 크니까 막 얘가 더 크냐 어쩌냐 막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라서 함수의 구조를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될 때도 있고 말이 안 될 때도 있을 거니까. 보시면 제일 먼저 기억을 판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함수는 실제로 뭐예요? x 세제곱입니다. 단조 증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으로 근사한 게 당연히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을 참이라고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이거 한 개 더 많으니까 큰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 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똑같은 건데 하나는 n등분을 하고 하나는 2n등분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단조 증가의 관점에서 보면 2n등분으로 근사화한 게 더 작죠. 기억자로 꺾여서 말려 들어가니까. 자,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2n등분으로 지금 얘가 오른쪽 끝으로 근사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빨간색 직사각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2n등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날아가요.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조 증가 함수니까 맞는 설명이고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면 뭐라고 써놔서 개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써놔도 그냥 개소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더 촘촘해지면서 얘가 더 로스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니은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뒤에 가면 이상한 걸 내면서 네가 위에서 옳다고 판단하는 거랑 뭔데? 혼란스럽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문제를 세팅한 거란 말이에요. 자, 임의의 투실수 AB에 대해서 바로 나와버리죠. 단조 증가 함수일 때만 사실 되는 건데 알고 기억 동그라미 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함수가 항상 양이면 야, 너 니은에서 동그라미 쳤잖아. 이거 동그라미 쳐봐. 이런 얘기죠. 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증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큰 이상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당초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구조를 보시면 알겠죠? 근데 그냥 이제 판단할 수 없다가 올바른 결론이고 틀렸다는 걸 보이는 판례는 감소한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fx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양수로만 나와 있으면 막 미친놈처럼 이래도 되는 거잖아.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를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못해요. 예. 그래서 결론은 알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알 수 없다가 결론이고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만 하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혹시 나중에 만나더라도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단조 증가한 함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려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러면 얘를 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처음 봤어도 맞추게 됩니다. 알겠죠? 네. 제가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62번 볼까요? 62도 그렇고 64도 그렇고 사실상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이제 보이는데 이거를 막 식을 써서 푸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y는 k가 움직였을 때 이 면적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가볼까? 가도 돼? y는 코사인 x와 y는 k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 k가 이렇게 걸쳐있으면 분홍색이 저기까지 위에까지 먹은 거야. 참 힘드네. 색깔 이미 칠해놔버려가지고. 분홍이 있냐? 그런 거 없는데. 여기까지 먹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훨씬 더 크잖아. 지금 위쪽이 아래쪽이 더 작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인데 선생님. 그러니까 자 이제 얘를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얘가 이렇게 위로 움직여요. 움직일 때 상황을 잘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뭔가를 얻고 있고 위쪽에 있는 면적은 무언가를 잃고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게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이가 아까 내가 색깔 잘못 칠한 것 같은데 y는 k니까 아까 색깔 잘못 칠했네.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죄송해요. 예. 여기 이 부분과 여기를 비교하는 관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이것을 획득하게 되고 이 선분의 길이를 획득하는 거죠. 얘는 이것을 잃게 됩니다. 이 선분의 길이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넓이의 합이라며. 그러면 잃은 게 더 크잖아 지금 상태가. 그럼 최소를 향해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더 마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위로 올려도 추가로 더 잃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은 건 결국 뭐냐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일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푸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이죠 당연히. 이런 거 하라고 정적분의 의미를 이해를 시키는 거야. 선분의 길이를 쌓아서 더한다는 게 진짜 무슨 말이 진짜 선분의 길이를 쌓아서 더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정확히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일한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동일한 순간이 올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순간은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조각이 3분의 파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예. 한 조각이 3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지점은 3분의 2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K라는 건 그냥 코사인 X의 3분의 2파이에서의 함수값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대다. 이렇게 푸는 게 타당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하시죠? 넓이 합을 구해가지고 다시 미분을 해서 막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넓이의 합의 미분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 변화를 주면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64번도 좀 비슷한 결의 문제입니다. 저 PQ를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평행한 직선 움직여가지고 세 부분의 넓이의 합이 최소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려진 상태에서 위로 올리잖아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만큼을 이거 얻는 거구나. 위로 올리는 거니까 이만큼을 얻고 이만큼을 얻죠. 이때 두 개의 길이는 같겠죠. 그리고 이만큼을 지금 잃고 있기 때문에 최소가 아닌 겁니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PQ 라인을 더 위로 끌어올려서 얻는 것의 총합과 잃는 것의 총합이 사실 잃는 것 하나밖에 없죠. 예. 같게 만들면 그러니까 K, K, 2K인 상태를 만들면 이때가 최소다라고 볼 수 있죠. 4K가 이니까 사실상 K는 2분의 1일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가 사실상 2분의 1이겠죠. 반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 될 텐데요. 구하라는 게 누구예요? PA의 길이에요? 네, 그럼 이거겠네요. 예, 아시겠죠? 이것도 실제로 그림의 형태로 도함수를 작동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을 쓴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은 풀이인 거죠.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자, 다음 66번을 볼까요? 자, 이 66번은 일단 뭐가 문제냐면 두 개의 원기둥이 이 지금 보면 손실되는 나무 토막의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멍이 뚫려 있었죠. 새로 구멍을 뚫으면 원래 구멍이 없었다고 쳤을 때가 4파이니까 손실되는 거예요. 그럼 빼기 V라는 건 실제로 손실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손실되지 않는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원기둥, 지름의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원기둥을 조인트를 시켰을 때 겹치는 부분의 부피가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생겼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까? 같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같아요. 왜냐하면 둥글둥글한 게 들어와서 이렇게 빡 파면 얼마나 겹친다는 거지? 이 감이 안 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그 도형을 떠올리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도형을 떠올리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피를 구한다는 건 모양을 아는 거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단면을 x에 대해서 쓸 수만 있으면 부피는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야, 단면을 안다는 건 어떻게 쌓아야 얘가 된다는지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더 차원이 높은 레벨에서 도형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더 낮은 차원의 레벨에서 도형을 생각한 다음에 걔를 쌓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거꾸로란 말이지. 이 문제를 낸 목적은 거꾸로입니다. 변화율에 집중해서 입체 도형의 모양을 상상해 보라는 뜻이지, 입체 도형의 모양을 상상해서 부피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야, 그냥 봐도 존나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모양 이렇게 생겼군. 그럼 부피 구해지냐? 구해질 리가 있냐? 당연히 안 구해지지. 니네가 구할 줄 아는 부피가 어차피 모양이 정해지는 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 모양을 상상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짓입니다. 근데 그 불필요한 짓을 일단 에너지를 쏟고 있다.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단면적이라고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죠. 전혀 모르고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내가 1번 원이라고 할게. 이 1번 원이 어딘지 표현하는 거야. 난 단면의 관점을 볼 거니까. 이 1번 원이 이렇게 나를 향해 오고 있어. 이게 1번 원이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너네는 이걸 이렇게 뚫을 때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예. 자, 이제 드릴로서 뚫는 2번, 여기 2번 원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이 2번 원은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저 위에서 드릴로 뚫면 이렇게 기어 내려올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 2번 원이 여기 닿는 시점하고 빠져나가는 시점하고 중앙을 통과하는 시점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드릴이 위에서 이제 들어와. 드릴이 들어온단 말이야. 예. 드릴이 들어오면 그 시작 시점을 생각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냥 적당히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적당히 들어왔다. 적당히 들어왔다는 말은 저 파란색 원이 한 이 정도 왔다고 한번 간주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 이 정도 왔다. 그러면 실제로 1번 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겹치는 차원이 생긴 겁니다. 이쪽 방향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동일한 파이프가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대칭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사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자, 좀 이따 입체도형도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진짜 니네가 뚫는다고 생각을 해봐. 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미 뚫어져 있는데, 그럼 니네가 여기 위에다 꽂는 원기둥이 이 만나는 테두리를 추적을 해보면 걔 단면이 사실 정사각형이에요. 아니, 정사각형이면 무슨 기둥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사각형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 정사각형을 점점 사이즈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텐트 치는 것처럼 이런 곡선을 만들면서 내려갑니다. 그 정사각형이.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길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쪽이 1이잖아요. 이쪽을 x라고 봅시다. x에 대해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1-x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 곱하기 이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 곱하기 루트 1-x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얘의 면적인 sx가 사실상 뭐냐면 4 곱하기 1-x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x를 0에서 1까지 움직이면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v는 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4 1-x의 제곱 dx 얘를 적분하면 되고 얘는 3분의 16 나오거든요. 그래서 4분의 16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을 상상하시려고 하시면 일단 훨씬 쉽다는 거예요. 모양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드릴 뚫다가 중간에 멈췄어. 그럼 현재까지 겹친 면, 멈춰있는 그 단면을 상상하라고 시도하라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일단은 3D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것도 사실 눈속임이라서 이해가 확실히 되실지 모르겠어요. 색상이 좀 적당히 연해야 뭐가 좀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 노랑이 뭐가 낫냐? 노랑이 그다음 낫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느낌인데 여기 이 가장자리 라인을 잘 봐야 돼. 여기 이때 보이니? 이때 이렇게 보여? 리본 모양으로 생긴 거? 걔가 말하는 그 테두리가 내가 말하는 테두리야. 거기를 이으면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이 이렇게 쫙 내려가면 텐트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겹치는 부분이 이런 얘기라고. 여기 슬쩍슬쩍 움직이면 더 잘 보이죠. 안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돌려줄까요? 네, 좀 관찰해 보시고. 조금 더 천천히 돌려볼까? 너무 빨리 돌렸나? 아, 내 맘대로 안 되네. 그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천천히 돌아가네요. 저 테두리를 잘 보라고. 저 테두리. 내가 말하는 건 저 테두리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텐트처럼 쳐지잖아. 근데 이제 서로 원의 형태니까 당연히 완전 대칭 구조가 될 거라서 이걸 이제 이 모서리를 동일평면을 잘라서 이어보면 당연히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 제일 위에는 뭐겠어요? 면적이 0에 하나씩 가까운 정사각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사각형의 길이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끝단을 잇는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텐트 쳐지는 느낌으로 입체동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뚱뚱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느낌. 근데 생각해봐. 야, 그거 모양 떠오르면 부피 구해지냐? 알겠다. 아니지. 어차피 단면 구해야 돼. 그러니까 단면이 정사각형인 걸 모르면 큰 의미가 없는 행위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눈으로 보셨으니까 다음번에 혹시 또 생각할 일 있으면 좀 더 잘 생각이 나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여기 있는 의도는 그냥 그 단면을 추적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지 입체 도형의 모양을 떠올리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더 낮은 차원의 레벨을 생각해서 걔를 적분해서 비록 우리가 모양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부피는 얼마다 이런 관점일 거예요. 물론 얘는 단면을 하면 모양도 생각나는 단순한 구조이긴 하지만 훨씬 복잡한 도형은 단면의 면적을 x에 관한 식으로 쓰더라도 그 면적이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변하면 그 입체 도형이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피는 알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지만 부피는 알 수 있다니까 x에 대해 썼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정 전체가 끝났네요.